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조금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지금 여러분들이 2차시를 마치고서라도 아마도 이 154페이지에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내가 어떤 유형이 많이 나왔는지 검사를 다 하셨을 거라고 가정하면서 여러분들 유형을 다시 한번 어, 내가 의사소통 유형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이 나의 자존감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회유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유형은 누구를 무시한다? 예,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고 타인과 상황을 존중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를 낮게 보는 이런 몸 조각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거절을 잘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B 유형입니다. A, B, C, D 할 때 B 유형이겠죠? B 유형이 많은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분은 비난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학우님들 중에 비난형이 별로 없을 것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어, 비난형의 유형들을 또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마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아까 우리가 그 마음의 그 이해를 위한 빙산 메타포 보신 것처럼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했을 때 감정과 기대와 열망과 셀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난형은요, 아까 회유형과는 정반대입니다. 회유형은 누구를 무시했어요? 자기를 무시했잖아요. 근데 비난형은요, 타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타인을 무시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는 거죠. 자, 여기 이 분이 몸 조각한 거 보면은 누구 때문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코는 벌렁벌렁 하면서 입을 벌려가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탓하는 것이요. 남 탓하는 그런 유형이 비난형입니다. 회유형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난형은 너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결혼관계 안에서 생활할 때 남편 또는 아내가 비난형이고 또 그 상대방이 회유형일 경우에 여러분 한 사람은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형은 회유형은 나 때문이야 라면서 서로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가정에서 하다 보면 가장 피해자는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유형들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 비난형은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비난형이 힘이 있고 되게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척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타인을 명령하고 외형적으로는 공격적이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비난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난형을 보면 힘이 있고 되게 강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형은 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은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는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명에는 내적 경험이 있는데 본인이 외롭고 또 자기 스스로는 희생자이고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 내면의 열등의식, 내면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대처 방식으로 타인을 더 강하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통제하고 꼬투리를 잡는 그런 특성으로 대처 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형도 역시나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와 상황만 보기 때문에 비난형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사티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외롭고 실패자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지만 내면이 강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고 되게 실패자라고 느끼는 내적인 상처와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 비난형이기 때문에 비난형의 외형적인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 탓보다는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난형은 그쵸. 비난형은 남 탓과 환경 탓을 많이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대적이고 독재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형에 또 자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티어는 자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회의형의 자원은 배려하는 거죠.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기 때문에 배려, 존중, 타인을, 이것이 자원이라고 한다면 비난형의 자원은 자기 주장을 잘합니다. 자기 주장을 잘하고 지도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비난형의 자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형은 정서가 내가 여기서 우두머리야, 또 힘이 있는 위치, 또 딱딱한 감정,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 사람을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아는 사람이 뭐고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자기 얘기보다는 주변 사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형은 자기 주장을 잘하고 지도력과 에너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비난형을 사티어가 치료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도록 하고 아이 메시지, 너 때문이 하는 유 메시지 전달을 잘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네가 이래서 이랬어. 네가 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막 이렇게 너 전달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봐도 부정적인 게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거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아 주거나 또 자기 감정을 통찰하고 훈련시키는 것. 특히 비난형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시켰던 것이 사티어가 치료하면서 비난형을 치료했던, 의사소통의 목표를 가지고 치료했던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 유형입니다. 여러분, C 유형을 초이성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이성형은 자기도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자기와 타인을 무시합니다. 초이성형은.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다 그럴 때 상황을 보잖아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초이성형은 자기와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초이성령은 에너지, 힘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요? 경직돼 있잖아요. 머리에 가 있습니다. 예, 경직돼 있죠. 어깨와 머리가 경직돼 있는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이성령은 상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규칙과 옳은 것 이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학구적입니다. 학구적이라는 건 들은 게 많다,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표시를 안 냅니다.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런데 누가 그걸 물어봤다 그러면 그거에서 쫙쫙 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든지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초이성령의 내적 경험은 상처받기 쉽고 고립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많이 쓰고 감정이 막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초이성령은. 그래서 이 초이성령의 정서는 되게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냉정하고 조용하고 침착해야 한다라고 이런 정서를 갖고 있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경직되어 있죠. 굳은 자세, 고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자원이 있는데 초이성령은 지식이 풍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합리적이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이성령은 보편적으로 논리적이고 경우가 바르다. 대개의 경우 또 경우가 있다. 또는 논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강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초이성령은 전문 용어를 조리 있게 잘 사용하고 매우 자세한 부분까지 복잡하고 길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전문가가 된 기쁨을 느끼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과 옳은 것만을 절대시하고 독재적인 행동을 하지만 쉽게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며 재미없고 되게 강박적인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성령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규칙을 지키고 옳은 것을 절대시하지만 상처도 쉽게 받고 또 소외감도 느끼고 강박적인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이 초이성령을 치료할 때 비언어적인 메시지 표현을 촉진시켰습니다. 비언어적인 메시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모습과 얼굴 표정과 몸의 자세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이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느낌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몸의 언어를 가지고 보통 훈련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경직되면 사고도 경직되는 것처럼 또 몸이 많이 경직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수성 훈련을 시켰고 신체 이완을 훈련을 시키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 얼굴 표현과 목소리가 되게 딱딱하고 너무 차분하겠죠. 목소리 톤, 이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찰하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초이성령이 치료하는데 사티어는 목표를 두고 이렇게 개인과 가족을 치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유형입니다. D 유형입니다. A, B, C, D 할 때 D는 산만형입니다. 이 사람은 산만형은 자기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고 상황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 상황을 다 모두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떤 틀이 없다. 그래서 되게 산만한
그런 유형이다라고 해서 산만형이라고 합니다. 이 몸 조각을 보시지만 되게 산만한 혼란스럽고 내면이 산만한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되게 쾌활하고 분위기 메이커고 재미있고 자연스럽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톡톡 튀죠. 왜냐하면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력이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또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몸의 일부를 막 흔들거나 뭐 휘파람을 불거나 눈을 깜빡깜빡하거나 또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의 뜻이 통하지 않고 요점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요점 없이 막 산만하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면 그냥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산만형의 내적 내면은 어느 누구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연결되지 않은 것 같고 또 내게는 적절한 곳이 아니야 라고 해서 어디에 정착을 하거나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의를 받으려고 중간에 막 끼어드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만형의 정서는 혼돈스럽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돈스럽고 산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혼돈스럽고 부적절한 느낌, 정신 이상적인 느낌 또는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한다라고 사티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이렇게 내면적으로는 아무도 나를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고독감과 또 무가치감을 느끼는 산만형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산만형이 그래서 자세와 어떤 행동이 이렇게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만형을 치료할 때는 이렇게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산만형의 특성에 맞춰서 주의를 집중해주고 산만형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또 자기 생각을 마지막까지 표현하도록 훈련하면서 이 산만형에게 집중하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만형은 자아 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집중해주고 경청하고 표현할 때 함께 해주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체를 접촉하려고 할 때 받아주고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명상 훈련을 통해서 자기 감수성을 높이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치형이 있습니다. 자, 일치형은 여러분 내 사고와 감정과 언어가 일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치형은 내가 말한 거와 생각한 거와 행동한 것이 일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형은 나도 소중히 여겨요.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상황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모두를 중요시하는 그런 모두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형은 가장 건강한 유형이다.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말을 할 때도 말의 내용이 신체 자세와 목소리의 음조와 내면의 느낌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감정을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은 조화롭고 균형 있고 높은 가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치형의 정서로서는 정서 표현이 말과 일치하고 정서가 자유롭게 표현되기 때문에 일치형의 행동은 창조적이고 생동적이고 개성이 드러나고 유능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좋은 건강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사티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A, B, C, D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면 2인 일치형은 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사티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티어 모델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일치형입니다.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이 일치형으로 사용한다면 되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실한 의사소통을 하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매우 생동감이 있고 창조적이고 독특하고 유능한 행동 양식을 일체형은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독특성을 인정하고 개성이 뚜렷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는 것도 감수하면서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타인을 수용하고 변화에 대해서 매우 융통적이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일치형의 자원은 서로서로를 연결하고 접촉하고 높은 자존감,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타인도 소중히 여기고 상황을 소중히 여기면서 유쾌하고 통쾌한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일치형 의사소통 유형이다라고 사티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인 일치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 것이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몸의 그런 조각들, 몸의 유형을 통해서 감정을 느껴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했을 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치료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이제 몸 조각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가족은 어떤지, 나는 가족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유형으로 머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도움이 된 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